이번에는 여기를 보죠. 여기에 있는 위쪽. 여기에 태그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리뷰 점수예요. 이것도 사용자 앱에서는 그냥 표시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let으로 하면 되고요. 이름은 리뷰 점수니까 리뷰 스코어 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지금 이게 표시되는 값이 평균 값이거든요. 그래서 average review score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심플하게 리뷰 스코어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은 타입인데 리뷰는 소수점까지 표시하니까 더블로 하면 되겠죠. 더블. 그리고 여기에서 목록을 보면 이렇게 리뷰 점수가 있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입을 옵셔널로 하면 되겠죠. 이거를 화면에 표시할 때 다시 문자열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런 포매팅 없이 그냥 문자열로 바꾸기만 하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이 아주 정밀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화면에 표시한다면 소수점이 한 자리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표시될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서 리뷰 점수를 적절하게 포매팅해서 리턴하는 게 좋아요. 타입은 옵셔널 스트링. 문자열이 아닌 값을 문자열로 포매팅 할 때는 포매터라는 걸 사용하는데 포매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는 게 좋겠죠. 포매팅이 뭐냐면 어떤 값을 내가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로 바꾸는 작업. 이거예요. 별거 없죠? 애플이 제공하는 기본 프레임워크에는 정말 다양한 포매터가 있고요. 어떤 게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보죠. 브라우저로 가서 iOS 포매터 이렇게 검색할게요. 그 다음 결과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거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동하면 여기에서 랭귀지가 스위프트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스위프트로 바꿔주세요. 여기에서 오버뷰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씩 보면 바이트 카운트 포매터 우리가 파일의 크기는 1MB, 7GB 이런 단위를 사용하죠. 숫자를 이런 형태로 포매팅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데이트 포매터, 데이트 컴포넌트 포매터, 데이트 인터벌 포매터 날짜와 시간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면 이 중에서 하나를 쓰면 돼요. 그 다음 메저먼트 포매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이나 면적, 무게, 거리처럼 다양한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버 포매터 일반적인 숫자를 문자열로 바꿀 때 특히 소수점의 개수를 조절한다거나 천 단위로 콤마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걸로 하면 돼요. 마지막은 이름을 포매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성을 조, 이름을 미연 이렇게 저장했다고 가정할게요. 아이폰 설정으로 가서 지역 설정을 대한민국으로 하면 이름을 조미연 이렇게 포매팅 해주고 미국으로 하면 미연조 이렇게 해주는 포매터예요. 언어권에 맞게 적절한 형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포매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래도 지금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멤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코드로 와서 포매터 인스턴스를 만들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소수점을 최소 몇 자리까지 표시할지 결정하는 건데, 지금처럼 0으로 하면 소수값이 0일 때 소수 부분을 문자열에서 빼고 정수만 포함시켜요. 이거는 반대로 최대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고요. 1로 하면 소수 부분은 한 자리만 포함시켜요. 이렇게 원하는 속성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string 4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여기에 스코어 이렇게 값을 전달하면 문자열로 포매팅해서 리턴해줘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대로 리턴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옵션 키를 누르고 메소드를 클릭해보면 리턴 타입이 옵셔널이죠. 전달하는 값에 따라서 포매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 리턴 타입은 옵셔널이에요. 실패하면 nil을 리턴하는 거죠. 리뷰 점수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화면을 보면 보통 이런 태그들은 레이블로 만들고요. 이제 레이블에 리뷰 점수를 표시할 때 아울렛에 접근한 다음에 텍스트 속성에 이 속성을 그대로 저장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포매터 코드를 이렇게 복사하고요. 아래쪽에 붙여넣기 해서 어떻게 포매팅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리턴은 지우고 여기에서 전달하는 값도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4.2가 리턴되죠. 여기에서 맥시멈 프랙션 디지트를 1로 했으니까 소수점이 하나만 포함되는 거고요. 값이 따옴표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문자열이죠. 이렇게 4.0으로 하고 다시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4.0이 아니라 그냥 4가 되죠. 이렇게 미니멈 프랙션 디지트 속성을 0으로 하면 소수 부분의 값이 없을 때 이렇게 정수로 포매팅 돼요. 강의를 잠깐 중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속성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는 지우고요. 다음은 여기에 있는 수료증 태그. 회원이 구입한 강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무료는 발급되지 않는데 이거를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죠. 발급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속성은 불 타입으로 추가하면 돼요. 지금처럼 타입이 불이면 이렇게 이름 앞에 is, has 같은 접두어를 추가하고요. can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고 아니면 able 이거를 전미어로 추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AI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요즘은 채트 GPT가 유명하죠. 채트 GPT로 와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스위프트 구조체로 모델링
중이야. 온라인 강좌 구조체를 만드는데 수료증 발급 여부를 속성으로 발급 가능 여부가 좋겠네요. 가능 여부를 속성으로 추가할 거야. 어떤 이름이 좋을지 추천해줘. 이렇게 요청을 보낼 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어떤 언어인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명확히 지정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냥 문장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스위프트라는 거를 단독으로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이해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추천해 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10개만 더 추천해 줘.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름도 계속 추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름도 추천해 주고 간단한 코드도 만들어 주고 궁금한 내용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강추합니다. 이걸 쓰면서 느끼는 게 예전보다 개발하기가 정말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서운데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강사가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외에 시간을 절약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모든 걸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속성에 true가 저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수료증 태그를 표시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숨기면 되겠죠. 그 다음 목록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무료 강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무료 태그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방금 했던 것처럼 불린 속성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let is free 불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 태그를 보면 강좌에 포함된 강의 개수 이거는 개수니까 int로 저장하면 되겠죠. let lecture count 타입은 int 이거를 화면에 표시할 때 숫자만 표시하는 게 아니죠. 뒤에 강의를 붙여서 표시하고 있거든요. 260 강의 이렇게. 이거는 텍스트 속성에 저장할 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붙여도 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 속성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뒤에 강의를 붙여서 문자열로 리턴해도 돼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화면에 표시된 목록은 서버에서 받아오고 있는데 서버에서 강의 숫자를 보내줄 때 정수로 개수만 보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서버에서 그냥 강의를 붙여서 문자열로 보내도 돼요. 실제로 KX 코딩에서도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화면에 표시하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말해서 앱에서 포매팅하지 않고 서버에서 최대한 포매팅해서 바로 레이블에 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보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구현하는 코드가 조금 더 심플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랑 같은 방식으로 서버를 구현했다면 속성 타입을 스트링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int로 두고 다음으로 갈게요. 마지막에 있는 태그는 전체 재생 시간이고요. 53시간 24분.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랑 분을 따로 저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 시간을 초로 저장한 다음에
필요한 형태로 바꿔야 할까요? 여기에도 정답은 없어요. 저는 서버를 구현할 때 두 번째 방법으로 했고요. 개별 강의마다 재생 시간이 초 단위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좌 정보를 요청하면 일단 강좌에 포함된 모든 강의의 시간을 더하고요. 더한 값을 53시간 24분 이렇게 포매팅해서 문자열로 보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인트로 할게요. 여기에는 시간이 초 단위로 저장된다고 가정하고요. 아래쪽에 계산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53시간 24분 이렇게 포매팅해서 문자열을 리턴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를 포매팅하는 거죠. 이번에는 데이트 컴포넌트 포매터 이거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번에도 포매터 데이트 컴포넌트 포매터 날짜는 연월 1 이렇게 구성되고 시간은 10분 이런 값으로 구성되는데 날짜와 시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를 유닛이라고 불러요. 이제 문자열에 어떤 유닛을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시간이랑 분을 포함시킬 거니까 여기에서 .hour, .minute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닛을 어떻게 표시할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유닛 스타일 .full 이렇게 하면 시간, 분 이런 유닛들을 줄이지 않고 풀 텍스트로 표시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점을 찍고 입력하면 이거는 열거형 케이스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실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타입 속성이라는 건데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속성의 이름이 스타일로 끝나죠. 이거는 열거형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포매터에서 스트링 from을 호출하고 우리가 포매팅할 값을 이거를 타임 인터벌로 바꿔서 전달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복사해서 아래쪽에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리턴은 지우고 전달하는 값도 일단 30으로 이거는 초 단위 값이거든요. 30초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자, 지금은 여기에 유닛에 초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0분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플레이그라운드 언어가 영어여서 이렇게 분이 아니라 미니트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를 한글로 설정된 아이폰에서 실행하면 0분 이렇게 우리말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000 이렇게 하면 50분 그 다음에 7000 이렇게 하면 1시간 56분 이렇게 포매팅 되고요. 이제 확인해 봤으니까 이거는 지우고 다시 화면을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모두 속성으로 추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이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목록을 표시할 때 필요한 속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록은 정해진 순서가 있겠죠? 순서를 정수로 저장한 다음에 정렬할 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속성을 let order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KX 코딩에서는 강좌마다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큰 값을 먼저 표시해주고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구현한다면 속성의 이름을 order가 아니라 priority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 다음 데이터 모델을 만들 때 이거를 유일하게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서 강좌를 선택하면 이렇게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이런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개별 모델을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가한 속성 중에서 쭉 한번 보면 인스턴스를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타이틀은 중복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사용해도 되겠죠? 타이틀을 사용해도 되고요. 보통 유일하게 구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고유한 정수값을 많이 사용하고요. 완전하게 유니크한 값이 필요하다면 UUID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브라우저로 가서 UUID 검색. 여기에서 위키 백과를 보면 여기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유니크한 값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눌러보면 이렇게 몇 가지 샘플이 나오는데 이렇게 긴 문자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오히려 더 작아지네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있는 어떤 문자열 같은 건 빼고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형태가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총 3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UUID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이게 UUID라는 게 문자열이고 36자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거를 사용해서 모델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문자열이다 보니까 검색이나 정렬에서 정수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여기에서 속성을 추가할 건데 여기에서 하죠. 일단 let 그 다음 유일하게 구분하는 속성이라면 이름을 그냥 id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course 타입이니까 course id 이렇게 타입의 이름을 앞에 추가해도 돼요. 그 다음 타입은 int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다시 화면을 보면 여기에 표시되는 강좌들은 모든 강좌가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회원한테만 제공되는 강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개 목록에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let is public 이렇게 불린 속성을 추가한 다음에 true일 때만 목록에 표시하면 되겠죠. 타입이 불이니까 이번에도 이름 앞에
이렇게 is를 붙이는 게 좋아요. 계속해보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속성이 있겠죠? 어떤 값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정답은 생각하지 마세요. 정답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추가한 속성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앱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속성이 50개 정도 추가되어 있어요. 처음에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많다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직접 앱을 만들어 보시면 이것보다 더 많은 속성을 가진 모델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어렵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속성을 추가해서 만들 필요가 없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해도 돼요.